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삼성전자가 또 7만 원이 깨졌네요. 지금 1.8% 하락한 69,900원을 기록하고 있고, 우선주 같은 경우도 0.3% 하락한 63,300원. 보통주와의 계리율은 약 10%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지긋지긋하죠. 뭐 반도체 전망 그렇게 밝다고 여기저기서 날리고, 심지어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들 정도로 수요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거의 1년 넘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만 있는데, 이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느냐입니다. 과연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생겨서인지, 아니면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지, 이것부터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당연히 주식을 파는 게 맞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 증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, 어제 3대 증시 모두 빠졌습니다.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1% 가까이 빠지면서 올해에만 20%가 하락했습니다. 1년 동안 20%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건데, 불과 3개월 만에 지금 20%가 폭락했습니다. 개별 종목도 아니고 듣보잡도 아니고 무려 나스닥이 말이죠. 그럼 뭐 때문에 빠졌냐?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단 가장 큽니다.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.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연준에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. 돈을 많이 푸니까 그 돈이 뭐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왔고, 이런 금융자산에 버블이 생겼습니다. 이건 저도 100% 인정합니다. 분명히 버블이 많이 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돈이 너무 흘러넘치니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집니다.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야, 이젠 안 되겠다. 돈을 반대로 걷어들이자.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또 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일단은 돈 푸는 속도를 줄이자 해서 테이퍼링을 했고,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할 겁니다. 매각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되겠죠. 그럼 시중의 돈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금리가 오르고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,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 7월 발광을 하면서 증시 폭락을 가중시켰습니다. 지금 전쟁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는데, 원래는 이제 금리를 0.5%까지 올리려고 했었는데, 전쟁 이슈로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파월이 얼마 전에 0.25%만 올리겠다, 이런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발언이 있던 날 바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죠. 여기까진 좋았는데 어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7.9%나 급등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. 거의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,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정도로 급등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.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진 거죠.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0.25%만 올리려고 했는데,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0.5%로 또 급히 올려야 될 명분이 생긴 겁니다. 아마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기사를 보자마자 야, 얼마 전에 파월이 0.25% 지지 발언하면서 반등했었는데 이거 지금 꼬락선일 보니까 0.5% 올릴 수도 있겠는데? 당연히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이 불안감으로 어제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빅테크, 뭐 금융주 다 빠졌고요.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.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잘 버텨주던 애플마저도 어제는 2.7%나 하락했고, 테슬라도 2.4%, 꽤나 많이 빠졌죠. 자, 그런데 유일하게 아마존만 5.4%가 올랐습니다. 아마존이 급등한 이유는 20대 1 주식 분할과 12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이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0% 이상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쉽게도 5.4% 상승에 그치고 말았네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잘 얘기가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. 전쟁 이슈가 또 심각해지니까 에너지 관련주는 또 올랐죠. 그래서 엑소모빌이 3.1%, 쉐브론이 2.7%,
상승했습니다. 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, 국내에서 관심들이 많으신 AMD 4% 빠졌고, ASML 3.4%, TSMC 0.9% 빠졌고요. 램 리서치 3.9%, 마이크론 4.7%,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. 그 다음에 엔비디아, 아마 엔비디아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1.5%. 요즘 해킹 이슈로 말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퀄컴도 많이 좋아하시죠? 1.5% 빠졌습니다. 인간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빠질 정도면 국내 증시도 사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,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또 지나가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. 동종업계인 마이크론이 거의 5%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2%도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절대 삼성전자를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삼성전자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올해만 해도 역대 최대 실적이 벌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전망 여전히 밝고요. 4차 산업혁명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.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역대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 아마 앞으로도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.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.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